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마인드맵을 할 때 선생님 샘플을 보여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답변이 길어져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제작해 봅니다. 자, 마인드맵을 할 때 여러 선생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합니다. 저 또한 저의 공부방에 맞고 나의 방식에 맞는 마인드맵으로 다시 구축을 하고 마인드맵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마인드맵을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니까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마인드맵과 코넬 노트법에 대해서 정말 이슈가 있었고,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는 내가 공부를 하는 걸 내가 정리하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고나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한참 이슈였고,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방법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공부방에 다닌 지는 7살 때부터 저희 공부방에 다녔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시기이고 문법을 배웠던 터라 마인드맵을 수업하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희 잘공이는 지금 마인드맵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마인드맵을 배워서 그럼 저한테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겠는데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친구가 배웠던 마인드맵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인드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희 동네에 사는 친구가 아니고 저희 공부방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엄마가 픽업을 하고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가져온 마인드맵은 커다란 스케치북에 마인드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저는 허걱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신없이 정리된 마인드맵의 스케치북을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마인드맵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친구는 방사형 마인드맵을 했더라고요. 방사형 마인드맵은 동그란 중심 이미지에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또 소주제를 적고, 이 소주제에서 또 가지를 펴서 동그랗게 가지를 다 피고 그 동그란 데서 또 가지를 펴서 여러 가지 방사형으로 마인드맵을 했더라고요. 그 마인드맵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정신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는 마인드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잘공아,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정리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Y 출판사에서 백과사전을 팔면서 그 백과사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Y 회사에서 지점해서 따로 마인드맵을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 아이에게 책을 읽고 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집에서 책을 읽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방에서 선생님이 커다란 칠판에 방사선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아이한테 설명을 다 해주고 아이들 보고, 자 이제 선생님 설명 다 했으니 니네 스케치북에 옮겨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30분에서 40분 동안 칠판에 적혀져 있는 마인드맵을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 이 상황에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끝을 할 수 있지? 아이가 알고 마인드맵을 했는지 모르고 마인드맵을 했는지, 선생님이 칠판에 적혀진 마인드맵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그런 후작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잘공이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잘공아, 네가 마인드맵을 했는데 선생님이 네 마인드맵을 잘 읽지를 못하겠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설명 좀 해주련?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정말 마인드맵을 방사선 마인드맵으로 했는데 이 방사선 마인드맵에 이 소주제 또는 세부가지에 있는 그 많은 단어들이 옆에 있는 단어와 막 겹쳐 있기도 하고 엉키고 설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한테 설명해 달라 했는데 일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제가 마인드맵을 하면서 활용했던 어린이 신문 그 논설문을 발췌해서 이 아이한테 준 거죠. 그때 그 당시 저는 국어 교과서로 마인드맵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린이 신문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또 아이들한테 도입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어 마인드맵과 신문의 마인드맵을 잘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영어 마인드맵 도입을 응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어린이 신문에 있는 지문이 한 10줄 정도 됐거든요. 이 지문을 읽어보고 네가 배웠던 마인드맵으로 한번 해보련 하고 그 지문을 짤막한 지문을 아이한테 주어졌을 때 아이는 그 마인드맵에 손도 못 대더라고요. 중심 이미지조차 잡지를 못했습니다. 긴 책, 두꺼운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해서 마인드맵을 스케치북에 정리하는 걸 1년 이상을 한 친구인데 이 책보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고 그런 지문을 주고 이 지문을 요약해서 마인드맵을 정리하라 했을 때 이 친구는 손도 왜 못 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친구는 1년 이상 마인드맵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1년 이상 필사를 하러 간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설명해 줬던 걸 30분에 40분에 걸쳐서 내가 그 칠판을 보고 그대로 마인드맵을 내가 정리한 게 아니고 선생님의 칠판을 그대로 필사한 거고 자기 생각 정리는 1도 없었던 거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읽었던 책 내용을 내가 사고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본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보다 더 간략한 10줄의 지문을 주어주고 요약 정리를 해보라 했을 때 그 지문의 일부분에 1도 마인드맵에 정리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떤 지문을 읽어보고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내가 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나름 내가 핵심만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거를 또 정리화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응용이 1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지 않게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아이들에게 지도하시겠다 하시면 철저하게 아이 스스로 마인드맵을 정리하게 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정리해온 마인드맵을 선생님이 함께 그 후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칠판에 또는 종이에 설명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려준다면 이 아이는 1도 사고하지 않을 거고 이 아이는 1도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그 마인드맵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 걸로 만드는 필사의 과정의 마인드맵이 된 거죠. 이런 마인드맵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비록 짧은 지문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읽어보고 그 지문을 나눠보고 지문에서 중요한 키워드 찾아보고 핵심 문장 찾아봐서 이 내가 찾은 키워드를 가지고 마인드맵에 정리하고 내가 마인드맵에 다 정리했으면 이 마인드맵을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느냐까지 선생님이 봐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마인드맵을 한 아이들도 마인드맵을 정리해와 라고 얘기를 하면 지문을 읽어보고 그 지문 속에 있는 키워드 잘 찾아옵니다. 지문 속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베껴서 마인드맵을 그대로 키워드만 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해봐. 나는 네가 한 마인드맵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영어도 1도 모르는 사람이고 마인드맵을 1도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서 나한테 한번 알려줘 보렴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술술술술 자기 마인드맵을 보고 설명한다면 그 아이는 100점인 거죠. 정확하게 지문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그 지문의 핵심을 분별해서 키워드를 정리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핵심 단어와 부수적인 단어 또는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적절하게 아이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친구들은 자기가 한 마인드맵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설명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인드맵을 했는데 내 글씨도 못 알아봐. 설명도 못해.
이런 건 문제가 있는 마인드맵이죠. 내가 직접 지문을 읽고 내가 마인드맵을 했다면 내가 그 마인드맵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정확하게 안 거고, 내 정확하게 안 걸 정리화해서 단권화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마인드맵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대해서 말해 주고, 지문에 대한 마인드맵은 제가 직접 그려주지 않고 지문에 대한 설명 제가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지문을 직접 읽어보고 지문 속에 문장을 나눠보고 문장 속에 키워드를 찾아보고 그 키워드를 정리한 걸 어떤 단어 키워드가 더 중요하고 어떤 키워드가 그거를 보조해주고 설명해주는 키워드인지 그 세부사항에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줄 뿐 아이가 직접 다 해오고 아이가 직접 저에게 설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럼 간혹 설명을 하지 못한 잘공이에겐 제가 말합니다. 말하지 못한 지식은 네 거가 아니야. 너가 정확하게 지문을 다시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분별해서 마인드맵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너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해온 다음에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러 오렴라고 아이를 되돌려 보냅니다. 사실상 잘공 공부방은 영어 공부방인데 마인드맵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이 왜 영어보다 더 어렵냐면 영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문제를 풀고 외우고 숙지하면 되지만 마인드맵은 내가 읽어본 지문을 나누어 보고 분별해 보고 키워드 찾아보고 중심문장 찾아보고 보조문장 찾아보고 이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부사항 찾아봐야 하고 이거를 내가 또 조리 있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야 하고 내가 정리한 마인드맵이 여러 부분들에 있던 같은 정보들을 한 곳에 수집해서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고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공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인드맵이다. 마인드맵이 어려운 건 국어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국어를 잘하고 문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은 마인드맵 잘합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마인드맵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지문을 읽어도 그 지문을 나눌 수 있고 어떤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고 중요한 문장과 중요한 문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조 문장 금방 찾아냅니다. 또한 마인드맵을 잘하는 친구는 노트 정리, 핵심 정리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공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여러 곳에 있던 정보를 한 곳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릿속이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마인드맵을 참 선호하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면 아이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듬성듬성 있었던 이 정보들을 한 곳에 정리해서 마인드맵을 하니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은 글씨를 써본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글씨가 개발세발 본인이 쓰고도 본인이 못 알아봐서 이거 무슨 글씨죠? 이거 뭐죠? 라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은 글씨를 못 쓰면 마인드맵을 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생각을 정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마인드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인드맵을 가르치실 때 절대적으로 선생님 샘플 보여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마인드맵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지 선생님이 그 정보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마인드맵을 직접 샘플로 시강으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칠판에 또 샘플로 마인드맵을 보여주신다면 그 학생 창의력 1도 없어지고요. 사고력과 분별력이 없고요. 오히려 모방하는 능력만 키워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인드맵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꼭 주의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이팅 외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힘내보자고요. 오늘도 화이팅!